왜 나한테 인사하라 그래? 본인. 오프닝은 먼저 하시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3명이 모여서 세금 한번 쉽게 얘기해보자라는 취지를 가진 세무사TV의 조경환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혜 쌤입니다. 네,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김땡땡 세무사입니다. 자, 네, 오늘은 한번 교정지역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줄여서 조대지라고 하지. 네. 너무 어감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조대지 말고. 아니, 왜냐하면은, 저희가 생각해보면 이제 짧은 평화에 쉽게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부동산에 관련해서. 폭풍 전야 같은 시기잖아요. 알게 모르게 벌써 이제, 부동산들이 난리가 났어요. 주말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뭐, 아파트 단지에 앉아있는데, 엄청 임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제, 집을 사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사실 작년, 그러니까 윤 정권, 이전 정권에서 계속 이제 좀 집값이 내려가는 듯, 뭐, 그러면서 경기는 안 좋아졌지, 사실. 네.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게 불경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안 건드려갖고 좀 그래도 이게 뭔가 불이 잦아드는 건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역사적인 12월 3일 날, 그 네. 이후로, 그리고 탄핵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교체가 될 거다라는 확신이 심어지면서 색깔이 어느 쪽으로 갈지 좀 보였잖아. 맞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연초부터 시작해갖고 막 들썩들썩 하기 시작했어. 네. 응. 한한당이 잡으면 집값은 올라간다. 약간 이런 음, 풍문처럼. 그리고 지금 이미 다 대선 끝나고 새로운 음, 대통령이 직위를 이제 올라오시면서 뭔가 요즘에는 최근 한 1, 2주 정도 이 사이에는 마지막 기회다 또 연끌을 해야 네. 된다. 요런 소문도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막 실제로 강남 쪽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0. 몇 프로씩 월마다. 네. 그리고 이제 저쪽 강북 쪽도 조금씩 들썩하는 음. 그런 기류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상승 기류가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정권이 안 바뀌었더라도 이제 전 정권이 됐죠. 음, 전 정권에서도 아마 이거를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럴까? 한번 정말 그럴까? 복습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제를 한번 잡아봤. 네, 이 보도 자료는 뭐냐면요. 예전에 이제 23년도 1월 달에 기재부에서 이제 그 우리 규제 지역을 음, 합주겠다라고 이제 보도자를 냈던 거예요. 네. 조정재생 지역은 사실 이 규제 지역의 한 종류죠. 규제 지역은 원래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투기 과열 과열 지구, 지구가 있고 조정제. 조정생산 지역이 있는 건데 네.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은 다 이제 해제하겠다. 음, 근데 왜 푸냐?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잠깐만. 네. 그쪽 보면서 얘기하면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래요? 예. 가깝게 그러면, 이제 마이크 쪽으로 예. 말을 해줘야 된다. 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그럼 조그만 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투기 지역을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다. 음.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서서히 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격도. 서서히 오르거나 서서히 오르면, 이제 급격하게 오르면 안 좋은 거니까. 그쵸. 급격한 예. 거는 언제나 부작용이 있고, 예. 사실 지금도 거품이,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거품이 좀 있다. 많이, 좀이 아니라 솔직히 많다고 생각해. 예.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영끌하시는 분들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바라보시고 들어가시는 거고, 이게 나는 이대로 집값이 점점 올라가면, 물론 견설 경기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지만, 터지지 않을까, 언젠가? 분명히? 그러니까요. 터지지. 그 속된 말로 옛날에 일본 거품 경제 한참 제일 심할 때 네. 도쿄에 있는 모든 땅을 팔면 미국에 있는 땅을 전부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라는 정도까지 얘기가 있으면 거긴 정말 거대했죠. 음. 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비싸단 말이야. 실물 경제는 서울 별로 안 쪽에 있는 좋은데, 땅은 수도권에 있는 땅은 너무 비싸단 말이야. 부동산만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 소득이 거기 못 따라가고 있잖아. 맞아. 이건 확실히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뭐 이제 30년을 쉬지 않고 일해야지 집을 살 수 있다. 안 돼. 안 돼. 예, 30년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해도, 한 100년 일해도 맞습니다. 안 쓰고 모으면 한 채 살 수 있을까 말까 정도인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17년, 18년도에 서울 전역에 걸쳐 있었던 이 규제 지역을
이제 용산, 서초, 강남, 송파만 남기고 네. 23년 1월 달에 연초에 되자마자 해제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닌가요? 용산형. 그것도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도 토지거래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죠. 근데 토어제는 웬일로 이번에 기본적으로 여론조사에 앞서 나갔어. 지자체, 서울시에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네. 지자체에서. 이런 규제 지역은 국토부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논리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다시 조정 규제 지역이 대폭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조정 대상 지역도 보면, 우리 집 힘든데. 이러면 네. 뭐 보면 생사도 되게- 실거주 뭐 그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정대 실거주 의무도 이제 네. 새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조정 대상 지역인 상태에서 취득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거주 의무가 무조건 붙는 거지.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 제외하고는 거주 의무가 없잖아. 보유 의무만 있고. 네. 근데 사실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짜리 표 2를 받으려면 거주해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거주 의무 2년이 그 세법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2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옴짝달싹 못하는 거지. 팔지. 왜냐하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세 가지 규제는 양도세만 지금 한시적 배제, 중과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네. 보유세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취득세에 대한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옛날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취득하는 거 막아놓고 갖고 있는 거 막아놓고 양도하는 거 막아놓으면 사람 숨 어떻게 쉬냐. 세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손실 구멍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흘러갈 텐데 이 상태로 만들어놨던 게 난 개인적으로 100점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나면 그게 다시 그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더우세요. 벌써 2년, 벌써 짧은 평화의 시기 동안 벌써 다, 우리 세무 전문가도 이제 슬슬 이제 머릿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예. 힘들어. 예. 이 표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정말 어떤 공무원분이 만들어줬겠지만은 그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자, 일단은 금융부터 보면은, 네.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LTV가 50%. 그 다음에, 뭐, 투기 과열지구도 50%다. 근데 이게 DTI가 40%다. 이게 나는 대출 쪽은 거의 무시하거든. LTV가 뭐야? 자산 가치 대비 자산 가치 대비 대출이 나올 수 있는. 50%만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집이 10억짜리면 이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가 적용돼서 5억까지만 나온다. 맞습니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럼 TTI는 뭐야? DTI는 소득 대비. 소득 대비 내가 만약에 연봉이 뭐 한 10억이다 1년에 그러면 1년에 10억이니까 내가 만약에 그럼 신용대출 같은 거가? 요즘에는 이제 이게 저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성격이 불같으세요. 이제 DSR 개념이 들어가. 그것도 뭐야? 그러니까 내가 네.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니까 LTV가 DTI가 어쩌고 얘기를 하면은 저거 뭐지? 사실 찾아볼 생각도 안 했고 나 대출 받을 생각이 별로 없어서.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DSR이라고 해갖고 소득을 환산을 해갖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소득이 연소득이 1년에 이자 비용을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한 뭐 어느 정도 소득 대비 이자 비용 40%다. 그러면은 그 40%를 한도를 지급할 수 있는 이자, 거기 이제 대출 총액이 있겠죠? 그 한도 내에서만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이 사람의 이자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네. 총액을 정해주는 게 DSR?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LTI, DTI 별게 다 중에 약간 좀 작은 쪽으로 그러니까 대출 총액이 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은행권에 있었던 개념들인데 규제가 심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다가 별로 언급이 안 되다가 네, 규제가 심해지면서 언급이 되기 시작한 거지.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집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 DTI, LTAV 개념이 좀 느슨해요. 지금 70% 개념이에요. LTV는 70%고 뭐 DSR도 조금 이제 1단계, 2단계 시행되고 3단계로 가는데 3단계 가면 이제 점점 이제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DSR이 넉넉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 부부 2명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2개를 합산해서 DSR을 계산하면 웬만해서 DSR에 걸리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은 LTV에 이제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은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론적으로 14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14억 대출 되게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이자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지금은 가능한데 만약에 이렇게 조정대상 지역을 못 키면은 14억 대출 받을 게 10억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죠. 아, 그래서 이런 지금 금융권 대출에 제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대출을 미리 받아놓고, 그래서 연끌해가지고 미리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게, 이제 조정대상 덜 지역이 되면은 덜 나오, 그럼 내가 미리 조정대상 지역 되기 전에 받아놨던 대출은 조정대상 지역이 되더라도 영향은 없는 게 그건 영향 없습니다. 미리 받은 네, 거니까. 그래서 아, 한번 예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 계약을 하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산 지역이 조정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다. 근데 그럼 뭐 어떡하냐? 우리 대출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계약만 하고 당금일까지는 최소 2, 3개월에서 길게는 뭐 5, 6개월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서가 있고 그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경과 규정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여기서도 70%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조정대상 지역이 서민 실수요자는 8억 원 이하 70%, 9억 원 이하는 또 70%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70%가 개인 그 국가가 생각하는 약간 LTV의 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개념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세제는 나중에 이제 집을 취득하고 이후의 일인 거고 대부분 다 이제 사실은 등기를 치려면은 자기도 그, 자기자본 플러스 대출인 건데 대출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투기 지역, 조성대상 지역만 해도 이제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2주택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자금을 위해서 주택 주담대가 금지돼서 LTV가 0%가 되죠. 0%. 그다음에 일시적 2주택도 2주택도 많이 받죠, 지금. 지금 다 70% 받고 있어요, 비조정 지역은. 근데 이것도, 규제 지역이 되면은, 뭐, 처분 기간이 뭐, 부여가 되고, 이때 안에 처분 안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대출에 있던 거 다 회수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중도금 대출도 잘 안 된다. 사업자 대출도 쉽게 얘기해서 잘 안 된다. 이런, 이미 조정대상 지역만 돼도 이제 대출에 많이 제약이 걸립니다. 약간, 진짜 이 조정대상 지역만 생각하면 세법도 그렇고 너무 복잡해, 모든 게. 그러니까 투기 지역은 사실 금융규제만 해당돼서 사실 뭐 크게 어떻게 보면은 임팩트가 없는데 투기 과열지구가 되면은 이런 효과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근데 투기 과열지구는 금융, 세제, 뭐 재건축, 재개발들의 정비사업, 청약 등의 전방위적인 규제가 걸리는 거고 조정대상 지역은 세제 위주로 이제 그 규제가 걸리는데 투기 과열지구가 되면은 이미 다 조정대상 지역이 중첩돼서 걸리는 거예요. 보통 대부분 그렇죠. 95%. 왜냐면 조정대상 지역의 상위 개념이니까,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예. 어쨌든 일단 한번 규제 지역이 됐을 때 금융에서 어떤 제약이 걸리는지 한번 알아봤고 이번엔 세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예, 세제는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예, 목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 완전, 나중에 모니터한테 진짜 안 들려. 예,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일단 2주택 이상 할 때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비조정 지역을 조정 지역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비조정 지역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이제 기본 세율 1에서 3% 일반 과세로 맞죠?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은 2주택 이상이 되면은 무조건 8% 취득세 중과를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실 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양도세 중과가 되죠? 2주택 20%, 3주택 30%. 그러니까 그 기본 세율의 1.3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30% 포인트가 붙는 거죠. 그리고 장특공 배제. 되는 거고. 거의 폭탄이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와닿지가 않은데 조정대상 지역 들어가면 집 네. 팔지 마라. 이 얘기나 그 마찬가지인 얘기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예. 집 팔면 당신 돈 다 뺏어갈 거야. 양도 단계에서 세율이 이론상 82.5% 지방세 포함해서. 이거 예를 들어서 양수장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8억 더 받게 되실 수도 있는 거죠. 20억에 집 사가지고 네. 갖고 있다가 30억에 팔았는데 얘가 2주택 조정대상 지역이 된 거야. 그럼 30억에 팔면은 차익, 아까 얘기한 차익 10억에서 8억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러면 진짜 남는 게 아니라 이러면은 이 집 팔아갖고 그 몇 년 운영해갖고 손해가 발생을 해버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악법이야. 아니, 너무 사람들이 힘들게. 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실 일시적 2주택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양도를 하시잖아요. 음. 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년, 첫 집을 취득한 다음에 1년 이후에 그 다음 집은 2년을 보유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종전주택을 2년. 처분하는 것도 이제 조정지역이 됐을 때는 2년이죠. 예전에는 한번 1년이 됐었던 것도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게 뭐 투기지역이었으면 1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벌써 기억이 안 나요. 그 조정대상 지역도 3년일 건데, 바뀌어갖고, 여하튼, 중복 아마, 보유기간, 중복 보유기간은 내가 3년으로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2년 무조건 거주를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을 사고, 이제 일시적 이주택이 되려면, 이사 갈 거니까, 일시적 이주택이 되려면, A 집을 산 다음에, 1년 있다가 B 집을 사고, 그럼 일단 1년 거주한 거잖아? 거주 그렇죠. 무조건 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2년 있으면, 1년만 더 있으면, 이 음. B 집을 산 다음에 1년만 더 있으면, 요건 충족하잖아, 얘는. 그렇지. 그리고 나면은, 총 지금 2년 썼잖아. 중복보유기간 3년 중에 1년 썼잖아. 그럼 그 뒤에 2년 안에 처분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은 되는 거니까. 근데 조정대상, 나도 안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서 그게 바뀌었잖아. 중복보유기간이 1년으로 제한됐던 적도 있었고, 그게 풀려갖고 2년이었던 적도 있는데, 그게 아예 다 풀려갖고, 그냥 전 정권 때 다 전정권 때. 풀어가지고 3년으로 됐던 걸로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거 한번 다시 봐야겠다. 예,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주동대상 지역이 다시 시행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이런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다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못 지켜서 세금폭탄만 사면 맞을 것 같아요. 네. 3년 이내로 팔아. 아니면 2년 이내로 팔아서. 근데 사실 이럴 때는 삭박하고. 팔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팔기지도 않는구나.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양도 시점 기준에 지정되면은 네. 이런 양도세 중과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취득했던 시점에 그 비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양도 시점에 조정 지역이 된다고 하면은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생깁니다. 이제 요거 한번 다시 정리해야겠다. 조정대상 지역의 중복보유 기간이라든가 나도 지금 헷갈리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야겠다. 예, 아마 조정 대상 지역이 될 때 아마 전체적으로 다시 체계가 재정비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 한번 이걸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세법 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할 때 부동산 쪽은 건드리지 않겠다. 네. 라는 얘기를 천명을 한번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올해까지는, 예. 왜냐면 그리고 지금 6월에 취임해가지고 7월 말쯤이면 세법 개정안 나올 건데, 그 사이에 뭔가를 막 뜯어고치고 막 하기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많아서 힘들 거기도 하고, 아니, 지금 보통 세법 개정안이 7월 말에 나오니까 타이트하긴 하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크게 건드는 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세법이 예. 28번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이상 바꿨다는 소리야. 근데 그게 전부 다 세법 개정안에서 바꾼 게 아니라 무슨 대책 해갖고 중간중간에 계속 바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다른 뭐 소소한 이제 우리 전문이 아니지만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뭐 전매 제한도 생기고 청약을 할 때도 재당첨 제한 같은 것들이 이제 조정대상 지역, 투기 지역이 되면은 생긴다. 정비 사업에서 좀 무서운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생기는데 이 양도 제한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제 입주권을 못 받는 거죠. 분양권이나 이제 그러면 현금 청산 내는 거예요. 나는 새 집을 받으려고 재건축 그 아파트들 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샀는데 지위를 확인 안 하고 이제 사게 되면은 이제 그냥 그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 현금으로만 받는 거지. 새 아파트 못 받습니다. 이거 되게 만약에 뭐 실제로 당하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취득할 때 지금도 대부분 6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고 뭐 지금도 내고 있지만은 투기 지역 특히 투기 과열 지구가 됐을 때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라는 게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의해서 나는 뭐 20억짜리 집을 사는데 나는 이 중에 10억은 예금으로 이거를 결제를 할 거다, 뭐 지급을 할 거다. 그러면은 예금 잔액 증명서 내야 돼요. 이것도 근데
어렵더라. 네. 근데 집 살 때 어려워. 저는 그냥 어쨌든 열심히 해갖고 돈만 준비해갖고 잔금만 잘 치르면 되는데 이제는 뭐 준비하고 제출할 서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잔액증명서, 그 다음에 증여를 좀 받을 거면은 증여세 신고서다 이런 것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해갖고. 그 투기 아까 얘기한 대로 투기 지역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는 증빙 그 이체 내역 이런 것까지 싹 다 제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야, 이게 너무 진짜 우리나라 너무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집을 사고 싶어도 사기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어져요, 진짜. 자회를 아예 얼려버리네. 걔는. 그러니까 그래놓고서 경기 부양 이게 또 네. 너무 욕하는 거긴 한데 뭐 어때? 욕할 수 있지. 근데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경기 부양해야 되니까 거래수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가격도 낮추고 너무 모순된 행동이지 않나. 나는 네. 되게 소심한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소심하지 않았어. 되게 소심해요. 네. 무서워. 가끔 조달 계획서는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얘가 증빙자로 제출하는 게 와닿지 않아서 한번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한번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을 한번 지정했던 히스토리를 갖고 와봤어요. 네. 근데 만약, 투기 지역 지정이 있었구나. 근데 다들 이제 잊어버리고 있을 거예요. 음.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를 묶어버렸어요. 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도 한꺼번에 묶었었어요. 16년, 17년도에. 16년인가? 네, 벌써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그때부터 했었어요. 네. 조정대상 지역이. 그리고 나서 이제 투기 지구도 같이 이제 이렇게 그때 이제 많이 묶었던 지역, 올랐던 지역은 한꺼번에 묶었고요. 그다음 경기권만 일단 갖고 와봤는데 경기권도 이제 뭐 과천, 분당, 하남, 광명 이렇게 급등했던 지역들은 이제 한꺼번에 좀 묶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내려가서 강원도, 뭐 충청, 전라, 경상권의 대도시들 한꺼번에 묶었었죠. 근데 결국에는 뭐 이제 생각할 점이라고 했지만은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고 그러면은 뭐 종부세도 예전에 쭉 보면 이게 지금 못 외웠어요 사실. 종부세도 예전에 2주택이 두 번째 집이 그 규제 지역이었을 때는 종부세도 중과세를 했었어요. 근데 세수가 부족한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늘지 않아도 보유세를 이렇게 중과를 하면은 세수가 늘죠. 제가 만약에 정권에서 조금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세수가 필요해요. 그럼 당연히 저는 보유세 강화할 것 같아요. 국가로 갈래? 국회로 갈래?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의 이제 중과세나 이런 금융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에 똘똘한 환체가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고가주택은 더 집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무주택이신 분인데 주택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조금 서두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이 똘똘한 한채가 대략 이 말이 유행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잖아. 뭐, 사실은 2, 3년 정도가 안 된 것 얼마 안 같아요. 돼. 근데 나는 이 똘똘한 채가 아직까지 별로 이해가 안 돼. 똘똘한 한채.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조장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 말을 쓰기 시작한 게 분명히 정치인들부터란 말이야. 내 기억으로는. 거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쓰기 시작하는데, 뭐 1주택만 갖고 있어라. 네. 라고 하면서 이런 규제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말이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사실 뭐 허무맹랑한 얘기야, 내 얘기는 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규제들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시장은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게 풀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사기를 치든 사기를 당하든 사기를 친 사람은 잡혀가면 되는 거고 사기를 당한 거는 안타깝지만 본인의 경제활동을 어쨌든 뭔가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잖아. 근데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나 이거 저격당하는 거 아닌가? 괜찮아요. 일단 시장은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해서 뭐 되게 대단한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규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지금부터는 되고 있어 오히려. 뭐,
우선은 근데 지금 벌써 짧은 평화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이런 규제 지역의 그 효과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서 잊혀졌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살아날 것 같기는 해.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 생각이지. 예, 저 윗분들이 이제 정책을 움직이는 거는 분명히 어떤 성향들이 있으니까 그거 역사적으로 그런 성향들을 바라보면 아, 곧, 곧 될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올해나 내년이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시행되면은 아까 그래도 과거 히스토리를 알아봤는데, 한꺼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섭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